지금 이 네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생기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 욕심이 많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금세 burnout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지도 못할 만큼의 양을 처음부터 배정하고 단거리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절대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그러면 영어 정말 어려워져요. 왜냐면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어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피자를 자기 뱃속에 다 넣을 때 한 판을 어떻게 입에 다 넣어요? 한 판을 다 넣을 수 없어요. 조각조각 잘라서 한 입씩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한 문장만 배워도 좋으니까 딱 하루에 한 문장을 완벽하게 자기 입으로 계속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완벽하게 소화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벌써 30개의 표현이 쌓이거든요. 그 30개의 표현을 열심히 자기가 숙달을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나오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2.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입은 옷 컬러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컬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짜장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영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뭐 책을 일단 읽는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방식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식을 바꿔야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그래야 점점 더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배우면서도 점점 재미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영어를 배웠던 방식이고, 처음에는 저는 영어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공부가 아니에요. 영어는 특히 회화를 할 때는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문법을 배우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어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찾고 그 관심사 안에서 어떤 영어 표현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영어가 아닌 뭔가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배우면서 더 즐거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만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카툰 네트워크 아니면은 만화책이지만 영어로 된 만화책,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한 페이지만 오늘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배울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3. 세 번째, 멘토가 없다. 멘토가 없다는 것은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건데, 혼자 하면 정말 힘들죠.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을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고 누구나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을 따라 배우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혼자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same level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은 도움은 되지만 어떤 스승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스승이 있으면서 좀 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코치가 있을까요? 코치는 그 선수의 있는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토를 찾아야 튜터를 찾아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쉽게 그리고 원활하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멘토가 있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습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또한 나와 같은 동지들이 있는 곳에 커뮤니티가 있다면 훨씬 더 힘을 받겠죠.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멘토를 찾아가지고 꼭 한번 영어를 배워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4. Fear. 두려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영어를 하는 게 두려운 것일까요? 영어를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못하는 거를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영어 울렁증이 생기고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말할 때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으면 나 이거 개망신인데? 이런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못한다고 흉보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라는 거죠. 그냥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코치가 말을 해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씩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신이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극복해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었냐면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저는 진짜 햄버거 주문이 아주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 number 1, 뭐 number 2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캐나다 갔을 때 햄버거를 주문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흑인 누나? 흑인 이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흑인 같은 이모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제가 햄버거를 뭐 number 1 please 뭐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저한테 되물어봤어요. 그때 하도 오래전 이야기니까 제가 뭐라고 되물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무슨 뭐 엑스트라 소스를 추가해 줄까요? 뭐 피클을 더 넣어 줄까요? 하면서 고객에게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알아듣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oh yeah, yes, yes, yes 이렇게 했는데 전혀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완전 이상한 햄버거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샤이했고 그리고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바람에 정말
저는 말조차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예스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영어를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변화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말을 못해서 얻는 거하고 이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잃는 거,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해서 잃는 것은 제가 배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들은 줄 알겠죠. 대신에 나는 배울 기회를 잃는 거고, 내가 대신에 말을 했어요. 나는 이걸 모른다. 좀 천천히 말해 주실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 처음에는 망신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내 자신의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망신당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좀 천천히 말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말해주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말을 안 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평생 앞으로 영어를 배울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는 거랑 아니면 지금 딱 그 1초의 망신의 순간, 망신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절대 망신이 아니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가 이런 극복 방법을 제가 하면서 얻어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내가 왜 영어가 잘 안 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